팡홍웨이는 1991년 중국 안후이성 화이난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세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주로 길거리에서 이동식 노점상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집안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2015년 수저우의 한 대학을 졸업한 그는 바로 한 지역 부동산에 취업을 합니다. 이때 부동산 경기가 완전 호황이었대요. 팡홍웨이의 성격은 매우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쾌활한 그런 그를 많은 고객들을 신뢰했죠. 일도 잘해. 그래서 승진도 빨리 합니다. 일을 잘하니 돈이 따라오네. 얼마 안 가 수저우에 집도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탄탄 드로인 거예요. 진정한 내 짝, 여자까지 나타나면 100점. 그런데 와, 나보다 2살 어린 차동리라는 여자가 내 눈앞에 딱.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차동리는 팡홍웨이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내성적인. 두 사람은 퇴근 후에도 자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얼마나 둘이 꿀을 빨고 좋았는지 이때쯤 둘의 SNS에는 꽁냥꽁냥 사진으로 가득했대요. 그러다 2017년 2월 20일 둘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딱 2년 뒤인 2019년 차동리 임신까지 해요. 차동리의 임신 소식에 팡홍웨이 너무너무 좋아했었대요. 더 책임감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이때 혼인신고하고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모은 돈에 대출 조금 더 받아 자기 개인 부동산 사무실도 차립니다. 그렇게 2020년 2월 3일 첫째 딸이 태어나요. 이때 진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그는 자신의 SNS에 딸 사진을 하나하나 다 남겨 기록을 해놨었다고 해요. 너무 행복하다고. 2020년 6월 21일 아버지의 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요,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 벅차오르고 행복하다고 글과 사진을 32개나 올렸어요. 하지만 아내인 차동리의 상태는 그와는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차동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팡홍웨이의 엄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집에 오셔가지고 며느리 그 산후조리를 챙겨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이런 보살핌이 마냥 편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 이때 차동리의 행동은 매우 차가웠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항상 불평 불만. 이때쯤 그녀는요, 시어머니나 남편에게만 차갑게 한 게 아닌 자기 친정 엄마한테도 전화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2020년 2월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늘 행복하다는 남편 글에 반해 그녀는 자기 SNS에 불편하고 싫다고, 갑자기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아무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이런 글을 막 올려요. 그렇게 아기를 낳고 약 8개월 정도 지난 2020년 10월 1일 둘은 결혼식을 아직 못 올린 상태였어요. 혼인신고만 한. 그렇다 보니 이때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 행복했겠죠. 하지만 결혼식하고 딱 4일 지났을 때 내가 쎄 빠지게 힘들게 아이를 재워놨는데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하는데 이놈의 남편이 계속 침실을 들락달락거리네. 이제 방금 애 재워놨는데. 역시나 남편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애 깼어. 저도 개인적으로 애가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은 솔직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진짜 짜증이 좀 확 나요. 이제 좀 쉬나 했는데 깨워버린. 그러니까 이때 차동리 또한 터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둘이 싸우고 감정이 폭발한 상태로 자기 SNS에 남편 욕으로 시작해서 남편 욕으로 끝나는 글도 올립니다. 아니, 차동리 아이를 낳은 그 순간부터 성격이 아예 돌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그녀는요,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녀의 우울증은 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부동산 상황이 막 안 좋아지기 시작.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사업 시작했는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까지 있는데 이거 어떡해, 애도 키워야 되는데.
이에 다급해진 남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영업까지 뛰면서 아둥바둥 거려요.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자연스레 아내 차동리 혼자 독방 육아를 하게 되고 마음은 더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한 가지에 빠져든 겁니다. 뭐에? 라이브 생방송에. 약간 현재 우리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다가 한 남자 BJ 방송을 보게 됐는데 나한테 누나 하면서 누나 힘들지? 다 잘 될 거야. 날 위로해주네. 마음이 확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아이 기분이다. 별풍선 100개. 그랬더니 남자애가 누나 너무 고마워. 이거에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1개 쏘던 게 100개가 되고 100개 쏘던 게 1000개가 되고 1000개 쏘던 게 10,000개가 되면서 어라 어느 순간 내가 이 남자 BJ 방송의 회장이 됐어. 내가 제일 많이 싸서 후원금 1등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나를 완전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하네. 진짜 자기랑 나랑 연인인 것처럼. 나 아무래도 이 남자 BJ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아니 이 별풍선은 공짜로 쏩니까? 다 신용카드로 긁고 있는 돈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남편 팡홍웨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는요 아내를 위해서 고급 식당 예약해가지고 사랑한다고 데이트하고요 그 사진을 또 자기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때 아내의 마음은 달랐죠. 2021년 9월 19일 팡홍웨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문화 전파 회사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좀 잘 되게 해달라고 2021년 11월 24일 고향집에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조상님한테 빌려고 조상님 무덤을 찾아요. 부모님은요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때의 만남이 내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2021년 12월 말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팡홍웨이 SNS는 또 하네. 가끔 친구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하루빨리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글도 올립니다. 2022년 1월에도 그는 SNS 활동을 해요. 하지만 누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와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조금씩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딱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이때쯤 팡홍웨이의 가족들은요 이상한 SNS 메시지를 받습니다. 팡홍웨이가 갑자기 자기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 연락이 힘들었다며 사업 실패와 매장 임대료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이에 가족들은요 내 아들 평소에 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말을 믿고 바로 약 20만 위안을 빌려줍니다. 여기서 20만 위안 하나로 한 3,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닌 그는 자신의 남동생에게도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때 남동생 또한 5만 위안 정도를 따로 빌려줬었다고 해요. 5만 위안 하나로 약 9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총 다 하면 약 한 4천만 원 좀 넘게 빌려준 거예요. 하지만 딱 이날 이후부터 또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당연히 가족들은 아내인 차동리에게 물었습니다. 팡홍웨이 어디 간 거냐고, 어디 있냐고. 이때 차동리는 남편이 빚 때문에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갔다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한두 달이죠. 이런 애가 아닌데. 이상함을 느낀 이 팡홍웨이의 어머니는요 2022년 2월 24일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 측은 솔직히 지금 같이 사는 아내는 남편과 연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좀 수사를 진행하기가 그렇잖아요. 이에 경찰 측은요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차동리한테 실종 신고하라 해라 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이에 팡웅웨이의 엄마는요, 며느리 차동리한테 우리 아들 팡웅웨이 너와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 맞냐고 되묻습니다. 이때 또 그녀는요, 네, 연락하고 있다니까요. 빚 때문에 도망도 갈 겸 다른 지역으로 지금 출장 가 있다고요. 실종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건이 있고 또 한 달이 지납니다. 여전히 우리 아들 연락이 없어. 와, 결론은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이 팡웅웨이의 엄마는 4번이나 경찰서를 갑니다. 이상하다고, 우리 아들 뭔가 사기꾼 덫에 걸렸거나 납치를 당한 것 같다고. 그러다 2022년 6월 차동리는 돌연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신혼집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 버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때 이 차동리, 자기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정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 출근했을 때 쓱 짐 싸서 이사 가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엄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딸, 손주 다 집에 없어.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벙찐 엄마가 시댁에 전화를 한 거예요. 팡웅웨이 엄마한테 혹시 우리 딸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냐고. 이 말에 시댁도 벙찐 거예요. 아니, 애 이사 갔어요? 우리한테도 아무 말 없었는데? 지금 자기 남편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가? 아니, 우리는 다 그렇다 쳐도 자기 친정엄마한테까지 이사 간 걸 숨겨? 이 친정엄마가 경찰서 가가지고 알아냈대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그리고 시댁 또한 이 주소를 알아내서 손주도 보고 싶으니까 차동리 이사한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애가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이때 팡웅웨이 엄마랑 큰형이 같이 갔었나봐요. 큰형이 이상하니까 열쇠공을 불러다가 따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뭐야, 차동리 집에 있구만. 왜 문을 안 열어줘? 갑작스러운 이런 시댁 방문에 차동리도 기분 나빴겠죠. 티 팍팍 냅니다. 그래서 이때 팡웅웨이의 가족들은 30분도 채 안 머물고 집을 나가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 이 큰형이 뭔가 좀 이상한 걸 봅니다. 집 거실 쪽에 덩그러니 테이프가 돌돌 감긴 냉장고가. 하지만 이때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산 건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차동리는요, 더 이상한 게 2022년 6월 신혼집에서 나와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4개월 뒤인 2022년 10월 다시 이전 신혼집으로 이사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2023년도 설날에는 자기 딸 데리고 시댁 가서 밥 먹어요. 이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좀 말랐을 뿐, 상태는 평범해 보였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도 팡웅웨이는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팡웅웨이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은 상태인 거예요. 팡웅웨이의 가족들은요, 어쨌든 며느리와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상했지만 믿었겠죠. 살아있을 거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2023년 3월 8일 아침 팡웅웨이 엄마는 아들 팡웅웨이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집에 가겠다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23년 3월 9일 차동리의 엄마는 딸 집을 청소해주기 위해서 딸 아파트에 들려요. 앞서 언급했던 차동리 혼자 이사를 삑 가버린 후로 이제 같이는 안 살고 혼자 딸이 손주 보는 게 힘드니까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하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을 때 이 엄마는 구석에 가려진 이상한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냉장고. 너무 이상했어요. 냉장고가 왜 침실에 있어? 디자인이 이쁜 것도 아니고 이게 침실에 있는다고 해서 이게 편리한 것도 아닌데. 엄마는요, 냉장고 안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돼지고기 같은 게 막 들어있고 뭐 크게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다음 냉동고를 딱 여는데 엄마 너무 놀래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냉동고에 15개월째 실종된 사위의 시신이 떡하니 꽁꽁 얼려있는 거예요. 당시 시신 상태는요, 좁은 냉동고 안에 손을 위로 올리고 다리를 살짝 웅크린 채 약간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얼마나 놀랍니까? 바로 엄마, 딸 차동리에게 전화 겁니다. 너 당장 들어와라. 걸린 걸 알게 된 차동리, 뭐 어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엄마, 나 남편 죽였어. 이때 엄마가 자수하라고 엄청 설득해서 차동리 경찰에 스스로 자수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팡홍웨이 엄마 입장에서는 어제 우리 아들이 분명 다음 달에 날씨 따뜻해지면 엄마 아빠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 문자 받고 바로 다음날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정말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확인 결과 그녀는요, 남편 살해 후에 무려 15개월 동안 냉동고에 숨긴 것도 모자라 그걸 침실에 두고 매일 침실에서 시신과 함께 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왜 남편을 죽인 걸까요? 부검 결과 팡홍웨이의 살해 시점은 2021년 12월 20일경으로 추정됐습니다. 그의 실종 시기와 일치했죠. 경찰이 부검과 차동리의 자백으로 추정한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차동리는 수면제를 사용해 남편을 먼저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발각되지 않으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냉동고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15개월 동안 보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였냐고. 그 이유는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생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차동리 완전 중독 상태에 빠져서 이제 나는 이 남자 BJ 없으면 안 돼. 매일같이 이 남자 BJ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BJ한테 오늘 2천만 원을 쏘면 나랑 밥을 먹어준다네. 나랑 데이트 해준대. 당연히 이 남자의 데이트 상대는 나뿐이지 미친듯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행복해 하고. 당시 생방송 BJ는요, 모 소속의 계약 연예인으로 줄곧 이제 소속사를 끼고 생방송을 해오던 남자였어요. 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대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차동리가 물주였겠죠. 놓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더 우쭈쭈쭈 했을 거고, 그 맛에 차동리는 또 놓지 못하고. 이렇게 차동리가 별풍선 쏜다고 긁어놓은 신용카드 이 똥들을 이 남편 팡홍웨이가 뒤처리하기 위해 집까지 팔면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이 모든 걸 알고 팡홍웨이가 이혼하자고까지 얘기를 했었다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팡홍웨이의 큰형이 이 해당 BJ한테 SNS 메시지를 보냈었대요. 당신에게 정말 많이 후원했던, 늘 후원 1등이었던 그 여자가 내 동생,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이에 이 BJ는 나는 그 여자가 결혼한 줄도 몰랐다.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 솔직히 이 BJ는 뭐 죄가 없죠. 결론은 남편을 죽인 이유, 난 BJ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더 후원하고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남편이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돈 못 해준대. 이제 알아서 하래. 미쳤어? 그래서 죽이고 그 후에 계속 이 남자한테, 이 BJ한테 별풍선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팡홍웨이인 척 시댁에 연락해 4천만 원까지 끌어당겼던 겁니다. 그 돈으로 다시 그 BJ에게 후원. 와, 이런 최악의 아내에게 중국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은요,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추정하는 건 이 여자
사형 선고는 안 내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수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뭐 자수하면 사형은 면하나 봐요. 여튼 2023년 12월 31일 기소가 돼서 현재 한 달도 아직 안 지난 상태라 아직 이 사건 결론이 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와, 생방송 BJ에게 빠져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 애써온 남편을 복을 걷어찼어. 그 좋은 남편을. 그래서 오늘은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